이거는 강영욱 씨의 반려견 관련 레오 얘기인데요. 이건 좀 저희가 잠시 뒤에 수의사의 새로운 말을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른바 견주 하대 의혹까지 대통령 강영욱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어서 의혹들이 해소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강영욱 씨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개인적으로 글을 안 쓰진 않았죠. 사내 그거는. 어차피 아니까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저희끼리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만 했죠. 저 하대 받았죠.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강영욱이 그때 30 중반이었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무슨 뭐 훈계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강아지 박사지 뭐 인생 박사는 아니잖아요. 홍정성 기자님. 저희가 한 며칠 전부터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로 입장 표명한다는 보도만 전해들었지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해명, 설명, 변명 아직도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강영욱 씨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결방이 됐고 다음 주에도 결방될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제작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기자들에게 내놓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방적인 직원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럼 분명히 연락처를 가지고 있죠.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얘기만 내놓을 것인가요? 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권은 방송사에 있지만 시청할 권리,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청할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결방, 대체 편성이 아니라 정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체 또 다른 우리나라의 훈련사가 한 분이겠습니까? 다른 훈련사를 섭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알리든가 아니면 정말 뭐 이 프로그램의 폐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든가 조금 더 분명히 향방이 좀 짐작되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관련된 사람들이 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관된 건지는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영욱 씨 회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의 폭로 한번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메신저는 따로는 모르겠고 그냥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CCTV는 훈련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사무실 내에도 다 그 입구 쪽도 다 있었고. 입장 내는 거 보고 만약에 뭐 사과의 낌새가 없거나 하면 조금 얘기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다른 훈련사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끼리. 잠시만요. 그런데 앞서 제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꽤 강영욱 씨의 침묵이 길어졌다. 뭐라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인가요? 강영욱 씨가 본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힌 모양입니다. 일단 크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그러게요. 갑질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지금 제작진 통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입장 표명이네요.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리고 반려견이 맡긴 어떤 사람들의 강아지 그리고 본인의 반려견 레오에 대한 어떤 학대 문제 이런 동물학대 문제는 사실상 강영욱 훈련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갑질 논란 관련해서 CCTV는 감시용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를 한 것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직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의혹 제기와는 달리 예.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감시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견 학대 문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긴 반려견의 훈련 문제는 사실상 이 훈련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반박이 제기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직원이 6명인데 왜 CCTV가 9대냐 뭐 이런 문제인데 강영욱 씨가 아마 좀 길게 조금 전부터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갑질 논란부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제가 유튜브를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 2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직장 내 갑질 논란과 혹은 동물 학대 혹은 고객 하대 논란들. 괴롭힘 논란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있나요? 그래서 옆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도록 한 것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CCTV 얘기. 뭐 이제 계속해서 속보성 얘기들, 강영욱 씨의 해명 부분이 좀 나올 텐데 강영욱 씨의 부인, 저희 제작진이 아예 바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유명인 공인 차원의 강영욱 씨는 뭐 얼굴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강영욱 씨의 부인 배우자와 함께 한 모양인데 뿌옇게 처리를 한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는 내용들이 이제 본인의 관련 폭로 내용에 있었던 모양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분노한다. 그리고 직원 메신저에 아들 내용도 있다라는 내용고 하면서 두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갑질 논란 혹은 동물 학대 논란, 고객 하단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기자님, 일단 침묵이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제기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 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뭐 주변에 또 조력을 받으면서 또 대응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 내용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강아지들의 개들의 들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목적도 있겠죠. 근데 그 목적 외로 썼느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CCTV를 통해서 직원의 메신저 창을 보고 일이 아니라 개인적 일이네. 이걸 봤다. 만약에 봤다고 했을 때도 어떤 직원에 의해서 우리 업무 시간에는 가능한 업무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거 하더라. 그런 거 안 된다 하고 마치 지금 내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거에는 저는 다른 내용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 문제만 해도 화장실이 그때 고장나서 옆에 회사의 화장실을 빌려쓰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지만 화장실을 고치거나 수리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심각한 이게 문제일까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을 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또한 저는 사원 복지, 직원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저 부분은 아마 강영욱 씨의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배변 훈련 시키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강영욱 씨가 이제 화장실 얘기는 저렇게 해명을 했고 혹은 또 다른 갑질 의혹 중에 강아지한테 선물 봉투를 넘길 때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렇죠. 그 스팸 관련해서도 아예 해명을 했어요. 저 허전 변호사님. 저 스팸 부분이 과거에
그 직원들이 아예 우리를 아예 직원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의혹 제기 중에 폭로 내용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명절 선물용으로 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햄 선물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강아지용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이 반박하기로는 그게 사실은 배송 과정 중에서 봉투가 찢어지는 바람에 이 강영 훈련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명절이니까 명절 선물을 그때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용 배변 봉투가 아니라 그 배변 봉투를 담는 박스에 넣어서 주면서 예. 이 받는 사람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갑질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무시해서 뭐 배변 봉투에 스팸 담아서 몇 개 이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살펴보니까 강영욱 씨가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반박한 걸로 보여요. 예. 이 요약하는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을 입금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반려견 밥 주지 말라는 그 서비스를 했다, 밥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사와 이 강아지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호자와 위탁을 안 하니까 보호자가 항상 강아지와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밥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CCTV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이 여직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폐업 관련한 부분도 지금 훈련사들과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떤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했던 것이지 폐업을 숨기고 계속해서 훈련사들을 잡아뒀다거나 아니면은 이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저희가 강영욱 씨에게 최초로 폭로됐던 여러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팸 얘기했던 그 햄 세트 얘기했던 건 퇴사자로 추정되는 누리꾼 한 명이 명절 때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치욕스러웠다. 혹은 퇴직 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 입금돼서 급여 깎겠다고 했었다. 견주가 입금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그 시간부터 개밥 주지 말라고 했다. 목줄을 더지는 건 다반사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강영욱 씨가 지금 본인 유튜브에서 뭐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 스팸 봉투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가져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CCTV의 감시 부분도 갑질 부분이 아니라 화장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 다른 회사로 갔다는 얘기 감시용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정선 기자님. 특히 이제 이런 갑질 논란 말고도 본인이 아예 개 훈련조차 위탁받은 이제 개 훈련조차도 굶기면서 반려교육을 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옆에 견주가 있는데 밥 주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이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예. 먼저 전 직원들의 어떤 폭로 내용 그것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이제 훈련을 하러 왔는데 내 말을 훈련사 말을 강 훈련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굶겨서 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는 간식에 반응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굶겨서 데려갔는데 막상 이제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보면 내가 왜 괜히 굶겼던가라는 생각에 너무 걔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속상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견주분들과 지금 강영욱 씨의 해명이 예. 매우 대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CCTV 관련해서도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본인은 감시 용도가 아니라고 했고 이 갑질과 괴롭힘, 여직원 탈의실에는 CCTV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만 더요. 허주연 변호사님. 강영욱 씨의 반려견, 본인의 반려견인 레오조차도 뭔가 학대한 거 아니냐는 의혹과 폭로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죽기 전에 많이 아팠고 아까 뭐 수의사 얘기에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노쇠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다.
본인에 대한 반려견조차 지금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레오와 강영욱 훈련사의 이야기는 이 반려인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키웠던 레오와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 레오가 경찰견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퇴임한 레오를 다시 데려온 거죠. 그리고 레오의 어떤 사진이나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SNS에서 많이 올려서 저도 사실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레오에 대해서 마지막에 레오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옥상에 방치해서 배변이 묻은 상태로 더운 날에 옥상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죽게 됐는지, 개가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배변이 묻은 상태의 레오를 데려가더니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죽음을 굉장히 늦게 몇 달 뒤에 알렸는데 그때 당시에 강영욱 훈련사의 부인 SNS에는 같이 놀러 가는 어떤 그런 SNS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레오를 학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레오를 담당했던 수의사 얘기에 따르면 이 레오가 이 대형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누워 있다고 하면 금방 욕창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가 알려질 것과는 다르게 레오를 상당히 잘 관리했었고 레오가 너무 힘들어해서 안락사를 결정할 때도 몇 번이고 안락사를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할 만큼 알겠습니다. 레오를 아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본인 얘기에서도 레오가 죽기 전에 많이 아팠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고 끝까지 내가 돌본 친구였다. 그리고 뭐 사망했는데 그걸 바로 알리는 게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CCTV가 거의 직원 감시용 아니었냐라고 했던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이 얘기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본인 유튜브에서 갑질 논란을 해명한 강영욱 씨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영욱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소식으로 좀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대통령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한 일주일 넘게 지속됐던 본인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갑질, 동물 학대, 고객 하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 전에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강영욱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아지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그리고 허기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앞서 잠깐 지나갔던 화면, 그 전에 한번 화면을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굶게 하면서 그러니까 개밥 주지 말라고 했다. 견주가 이끈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이거에 대한 해명인데요. 강아지를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허기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이건 저 허주연 변호사님, 저 홍정석 기자님. 어쨌든 저 부분은 본인이 반려교육 대표적인 계통령으로서 본인의 소신. 저거는 내가 혹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는 걸 반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이거는 허기져야지 훈련이 잘 돼서 이건 훈련의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반박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전직 직원의 폭로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또 견주의 폭로가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강영욱 씨가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길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도 마치 일대다의 상황일 수 있었는데 마침 이 유튜브 전에 그 전 직원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강영욱 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또 수의사도 레오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고 그런 상황에서 또 강영욱 씨가 부인을 대동하여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단순히 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강영욱 씨도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복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직 직원들도 견주들도 다수 이쪽도 복수다 보니까 어느 쪽에 그 얘기가 진실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고 그중에 이른바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강영욱 씨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훈육과 교육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든 매체가 강영욱 씨 말이 거의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많이 따르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뭐 명예를 동시에 얻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본인에겐 굉장히 치명타였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했고 특히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이 자막입니다. 그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던 직원들 누군가가 이제 폭로를 시작한 거고 폐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폐업의 선후관계 혹은 이 논란과 이것 때문에 폐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않겠다는 의미지 폐업 조치는 선후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까지 그 허주연 변호사님도 이 이슈 쭉 따라오겠지만 그 강영욱 씨의 이제 해명이 조금씩 납득이 되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일단 그 동물학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특히 이 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요. 사실 강영 훈련사뿐만 아니라 이 식탐이 있는 개들은 밥을 먹고 와서 또 훈련을 받으면 뭐 과식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반려견 훈련사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견주라든가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일어난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CCTV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해고의 정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강영욱 훈련사의 일방적인 지금 해명이 나온 상황이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직원들이 폭로한 것이 2018년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더 이상 어떤 폭로가 있지 않으면 직권 수사를 하기는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 해당 논란이 그 갈무리가 될지 말지 뭐 본인이 설명과 해명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변명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갑질 의혹, 괴롭힘 의혹, 동물 학대 의혹, 고객 하대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 김윤배 팀장님 뭐 이건 이제 앞으로 뭐 진짜 누군가가 어떤 법적 조치를 원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벌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 받겠다. 이런 것들이 갑질 의혹이 진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건 직원을 갑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 가능하고요. 또 동물을 학대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영욱 씨는 지금 반박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고 예. 여기에 근무했던 퇴직했던 분들은 저렇게 피해를 봤다. 그리고 동물 학대했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실 규명이 문제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을 좀 정합해보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고소나 고발할 경우에는 수사를 하겠지만은 지금 아직 제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 스스로도 지금 워낙 긴박하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강영욱 씨가 본인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강영욱 씨의 얘기는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할 것이다라고 했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 받겠다. 그리고 또 있나요? 불편한 소식으로 얼굴을 비추게 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폭로가 시작됐는데 뭐 그 진위 여부는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억측과 비방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정하겠다. 자, 홍정소 기자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속보까지 만나봤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강영욱 씨가 예고하지 않고 이제 본인 유튜브에 했기 때문에 속보를 만나봤고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폐업도 본인의 갑질 논란과는 관계가 없고 반려견이 레오조차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아팠다. CCTV도 감시용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앞으로 본인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개통령, 반려동물,
반려견을 훈육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굉장히 좀 빠르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겠고 충분하게 사과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와 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이런 확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부분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중간에 본인이 일단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일 전쯤에 강영욱 씨가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메시지 조율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마지막 부분까지 법적 조치를 예정하겠다. 억측과 비방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 진실 공방 혹은 강영욱 씨의 반박 얘기까지 저희가 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말에 이어지는 뉴스탑10 혹은 저희 이어지는 뉴스 A부터 강영욱 씨에 대한 반박 내용까지 저희가 좀 비교적 더 소상히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까지 추가된 폭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강영욱 씨 얘기를 많이 짚어봤네요.